예, 이번에 지금 야, 이름도 많은데요.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네. 야, 이게 결국 합쳤습니다, 선생님. 네네. 개혁신당으로. 그러니까 네. 이준석 당으로 다 들어간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이름을 네. 그대로 썼으니까.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이 인간들이 자기 내용으로 정치하는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뭐 쉽게 하면 공익을 위해 정치하는 인간들은 당연히 아니고 네. 어부지리를 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뭐 윤석열을 반대하는 국민들, 네네. 또 민주당을 좀 싫어하는 비민주 계열의 국민들, 네네. 이런 사람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결국 반윤 비민주의 바람이 이제 막 불어닥쳐야 자기들이 이익을 볼 텐데, 지금 탈당해서 신당들은 다 만들었는데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네. 지지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겠고, 아하. 원래 지지율이 좀 나오면 네네. 저는 합당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아, 각자를 좀 나왔으면. 네, 그러면 최소한 이준석과 이낙연은 따로 갔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나중에 합치는 쪽으로. 네네. 근데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뭐라도 이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모아놓고 뭐 바람을 좀 일으켜보자. 예, 예. 이런 이유 때문에 빠르게 합당을 서두른 거 아니냐 예. 하는 생각이 들고, 아하. 이준석은 사실 이낙연 만나고 욕했었잖아요. 욕하고 막 너무 심하게 했죠. 네, 싫어했잖아요. 심하게 또 했습니다. 심하게. 네. 그 사진 중에 선생님 제 완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낙연이 고개를 저는 한동훈인 줄 알았어요. 폴도 인사를 해요 이렇게 이준석한테. 그러니까 부나마나 이낙연이 좀 꼰대짓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이낙연이 원래 꼰대니까. 네네. 잘난 체하고 이준석 앞에서요? 폼 잡고. 오. 그럼 이준석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그러니까 아주 화가 많이 났었죠. 아, 그래서 계속 깠나? 네, 계속 갔었죠. 아. 끝나고 합당 없다는 식으로. 네네네. 그랬는데 어쨌든 이낙연 입장에서 급하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서둘렀죠 이낙연. 네, 왜냐하면 이준석보다 여자세요. 훨씬 자기가 급하거든요.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1% 나와나 막 그랬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낙연으로서는 혼자서 총선 치르면 골치 아픈 거죠. 예. 만약에 나와서 1% 나왔다. 아하. 의석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뭐 없죠. 아예 없는 혹시 한 석 나왔다 그러면 아하. 그거 가지고 나중에 합당하면 그 안에서 힘을 못 모양이 안 쓰잖아요. 나오죠. 힘을 못 쓰죠. 전혀. 네네. 대권의 꿈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합당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잘 되면 다 자기 공, 아하. 안 되면 이준석 탓. 이게 또 가능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낙연이 아마 허리를 숙이고 들어갔을 수 있고, 또 큰 손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예. 이러면서 전격 합당을 하지 않았을까 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합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아주 시끄럽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이준석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뭐 그 젊은 층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소위 이대남이라고 하는. 네네네. 뭐 FM 코리아를 비롯해가지고 네네. 이대남들이 야 이거 뭐냐 이게 너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네. 지금 갑자기 막 민주당 애들 들어오고 페미니스트 들어오고 이거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네. 그래가지고 막 지금 탈당 러시가 네. 지금 엄청나답니다. 이게 심각해가지고 막 지지 철회하고요, 막 글도 엄청나게 실리고 이준석이 좀 당황을 했답니다 지금. 네네. 예. 그러니까 네네. 이준석이가 자기를 지지하는 이대남이 자기가 좋아서 지지하는 줄 알잖아요. 아. 그 착각이에요. 아하.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제가 보통 광신적 사랑이라고 네네네. 가짜 사랑 권한사에서 죄송합니다. 광신적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광신적 사랑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이나 욕망을 실현시켜줄 대상을 찍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닙니다. 아하. 나예요. 나의 욕망과 이익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대변하는 한에서는 열렬한 지지를 보내지만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네. 벗어나면 하루아침에 욕합니다. 아하. 쌍욕을 막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서 광신적 사랑을 하는 지지자들이 많다 그러면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아하. 그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섰을 돌변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대남들이 이준석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인간 그 자체가 좋아서 뭐 지지했겠습니까? 네. 자기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아하. 이익을 대변하는, 반패미라는 예. 걸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밀어줬던 건데, 뉴정과 합당을 합쳤단 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소위 페미니스트 중에서 네네. 약간 극단적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꼰대들 싫어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꼰대들하고 또 합당했잖아요. 이낙연 네. 꼰대. 아하. 그러니까 그것도 기분 나쁠 거고. 그러니까 그 이대남들이 보기에는 페미, 예, 꼰대, 예. 그러니까 민주당 예.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자기들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합당했다. 아하. 이런 거죠.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 나가는 사람들이? 네네네. 예.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러나 뭐 어쨌든 이 합친 것이 강한 힘을 발휘해서 뭐 효과를 볼 거냐 네네. 아니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잘하냐 못하냐 달리지는 않다고 봐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 잘 못할 거니까. 어차피 큰 손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한동훈이가 반윤석열 투쟁에 합류해야 돼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잘 되려면. 큰 손 입장에서는? 네, 큰 손 입장 그리고 이 개혁신당 이준석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치고 자기들도 치면서 반윤 흐름이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한동훈이 반윤을 하는 게 개혁신당한테 뭐가 좋습니까? 그 분위기가 뜨죠. 반윤의 분위기가 든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윤석열을 일단 날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차후에 윤석열 차후를 내다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 그러면 자연히 한동훈도 지지를 받겠지만 개혁신당에도 쏠린단 말입니다. 네네. 윤석열이 없는 상태니까 보수대연합의 한 축으로 부상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 계속 윤석열 꼬붕이 노릇이 나고 있으면 예. 분위기 안 살죠. 예, 열심히 반윤석열 공격하겠지만 그 흐름은 오히려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준석이 바랬던 거는 한동훈도 좀 제2의 6.25 같은 걸 해서 윤석열과 붙고 그렇게 반윤 흐름이 막 형성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이렇게 이제 싸움으로 붙고 극우 보수 안에서 예. 거기서 한 축으로 자기가 한 역할을 하면서 지분을 가져가는 쪽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한동훈이가 예상 밖으로 못하고 한 대 맞고 두드려 맞고 지금 깨갱하는 바람에 폴더도 폴더문 그런 바람에 스타일 구기고 지금 끌어모으는 중인 거죠. 예. 분위기 게다가 한동훈 내 그 김경률도 뭐 말을 못 해버리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 하죠. 이번에 그 명품 가방 그 관련해 가지고도 사과 안 해를 대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냥 1교시 시험은 이제 망쳤다 이제 2교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열받는다는 얘기인데 대놓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지만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의 패기는 사라졌죠. 네. 왜냐 한동훈이가 못 하니까. 결국 걔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나 김경률이나 이준석이나 지들이 살기는 사실 반윤 비윤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 흐름이 형성돼야죠. 네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번에 너무 이렇게 이제 그 당 내에서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개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일단 일면 신이 나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준석이가 이낙연을 그렇게 막 밟아버렸나. 혹시라도 이런 게 이제 안 나타나도록 내가 위에 있어. 쟤네 들어왔지만 내가 그냥 받아준 거지. 우리 정체성은 안 흔들려. 내가 밟았잖아, 봤잖아. 이런 걸 보여주려고 막 그렇게 강하게 했던 건가. 뭐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만남은 자체에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네. 아마 둘은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상극이거든요. 이낙연과 이준석은.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좀 흘러가면 알력이 반드시 나타나고 갈등이 시작될 겁니다. 벌써 지금 이미 갈등이 시작된 것 같고요. 자체 내에서도. 저는 이제 그 같이 다 모여 있는 사진 보니까 이제 거기다가 뭐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편집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드는 생각인데 하나는 이게 군대에서 저희 그 밥 다 먹으면 다 그 쓰레기 먹는 짬통이죠, 짬통. 짬통. 약간 짬통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다 모아져 있는. 아이고 짬통들 진짜. 빨리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편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통합비례정당이 지금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첫 모임을 한 것 같은데요. 뭐 길이 뭐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던데요, 선생님. 뭐 그렇게 순탄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기보다는 뭐 기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상시국이란 말이죠. 시국이 아주 엄중합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이럴 때 각 당이 자기 당의 당리당략, 작은 이익 이런 데 집착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저는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자세, 양보하는 자세가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맏형 인격인 거대 야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좀 형님다운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뭐 지난번에 한번 이때 민주당이 욕심부리다가 깨졌잖아요. 이제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고 솔선수범하는 모습, 양보하는 모습, 뭐 대범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수 정당들도
요 기회에 우리 정당 의석수 몇 석 더 늘리겠다는 데만 집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윤석열 반대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합의를 예. 이루는 데 주력하고 네네. 그것이 관철된다면 우리 당의 의석은 한두 석이라도 양보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하. 대의를 위해서 예. 뭉치는 그런 연합이 돼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의는 반윤이군요. 반윤석열과 새로운 세상이죠. 반윤과 새로운 세상. 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저 풍요정도 사유를 계속 띄워주니까 참 좋네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PD님. 혹시 그 가짜 사랑 권하는 사유도 한 번만 띄워주시죠. 아니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사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혹시 띄워주시면 또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명품백 논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과를 안 한 것이 아쉽다가 67%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실 이 67%가 네. 이 선거에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투표를 한다면. 투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0%대에 있는 거고 여기는 그 반대가 60 몇 프로, 70%대가 있는 건데 네. 70%까지. 60에서 70 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다 이 그 진보 네. 민주 후보들에게 다 돌아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 비례를 이제 몇 사람이서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건 이제 공학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네. 기본 정신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기준, 기본 방향은 그런 윤석열을 지금 싫어하는 모든 국민들의 여론이 실제로 국회의원으로 네. 저 반영될 수 있는 투표장에 나오게 하고 네네. 투표를 하게 하고 아, 그 민주개혁 진영이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예. 이 중에는 윤석열 싫어하지만 보수 성향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준석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도 네네. 있단 말이죠. 그거를 다 가져올 수 다 가져올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윤석열만 반대한다 그러면 이준석이 나도 반대하는데 네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반대하지만 극우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새로운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예.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국민들한테 네네. 저쪽 찍으면 안 된다. 저것들은 가짜다. 아하. 어차피 윤석열이랑 같이 네. 한 몸인 애들이니까 우리 쪽을 찍어라 해서 예. 60, 70%의 그 표를 그러니까요. 그대로 다 이쪽 진영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 200석이 뭡니까 그죠? 200석도 가능하죠. 200석 넘죠. 그러면 넘죠. 한 210석까지도 갈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렇게 돼야지 네. 압도적으로 이기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공학적으로 야 그 뭐 몇 퐁당 석, 퐁당 아니냐, 뭐 누가 몇 석 가져가냐. 뭐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중심으로 부각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중동이 계속 그걸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야합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요. 의석 갖고 싸우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뭐 어떤 대의를 내세우느냐. 예, 예. 윤석열 탄핵 내지는 네. 심판. 그 다음에 뭐 기본사회, 기본소득, 뭐 등등등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 네. 아니, 이낙연이 얘기했더만요, 그거는 또 오늘 보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네네. 국가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지금 네네. 윤석열이 이제 완전히 말아먹었으니까 또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럴 때 국민들이 투표를 하겠죠. 예.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 제 생각에도 이게 지금 이제 다만 그 47석 중에 몇 석을 먹을 거냐 네. 이런 비례연합정당이 문제가 아니고 네. 실제로 이 반윤석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이 있는 이 70%의 그렇습니다. 국민분들을 어떻게 그렇죠. 함께 모아낼 수 있냐 이 전선에 네, 네. 그런 논의가 좀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야권 연대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